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 경기지표 호조 소식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러시아의 경제 보복과 이슬람국가의 테러 위협 등 글로벌 지정학적 위협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중에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확대됨에 따라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살펴보니까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우리 증시는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박종영 멘토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이유와 또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코스피가 이제 N달러 환율 109엔 돌파, 그다음에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약화 등 이제 대외 변수하고 그다음 삼성전자 실적 하향 조정, 예,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악재 등 대외적인 그리고 대내적인 그런 이제 부담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2023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8조 원대로 그렇게 처음에 10조 원이었죠. 그다음에 8조 원대로 예상되었던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근에는 5조에서 4조 원까지 이하로 떨어지면서 실적 우려감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달러 강세, 그리고 엔저 현상, 이걸로 인해서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코스피의 이제 수급 부담으로 인해서 2000선도 약간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이 2020에서 2050선 라인대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신이나 이런 중심으로 국내 기관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어가지고 하방 급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방 경직성의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9월 주식형 펀드 누적 순유입 금액이 8,065억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이렇게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2000에서 2023 부근 잠깐 2000선을 내줬다고 할지라도 2000선 이상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런 외국인의 자금 동향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가 이제 지금 관건이 되겠는데요. 준비된 표를 이렇게 잠깐 보시게 되면은 매수 강도를 통해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잠깐 점검을 해봤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지금 고점 영역에 있고요. 기관의 매수 강도는 지금 저점 영역에 있는데 지금 RSI라는 매수 강도 이걸로 이렇게 나타내는 표인데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를 보면은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매수를 지속한 이후에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휴식 기간을 나타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쭉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요. 근데 한국 시장을 이렇게 꾸준히 매수하는 외국인 장기 자금도 있는 반면에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그런 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이후에 한국 시장이 한 6%가량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의 긴축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이제 아시아계 자금하고 그다음 일부 유럽계 자금이 꾸준히 한국 시장을 매수하고 있어가지고요. 매수 강도는 조금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매수 강도가 급격하게 나빠진다 이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약간의 표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지금 고점 상단에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방 경직성, 외국인의 그런 작은 강도가 하방 경직성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그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저점 부근에 와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에서 2050선 부근대에서 기관의 매수 강도가 지금 강해지고 있는 이유가 봤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준비된 이렇게 그 표를 보시면요. 글로벌 펀드 이것도 이제 자금 동향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펀드 자금이 7주 연속 이렇게 순유입을 이어왔는데 유입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글로벌 펀드가 이제 뭐 지역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시아 증시 쪽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자금 유입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증시나 아니면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뭐 자금을 집어넣었다가 한 1, 2개월 정도 쉬는 기간, 뭐 이런 기간을 보이는 패턴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렇게 준비된 이렇게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아시아 국가 쪽으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7개국, 뭐 인도나 그다음에 뭐 태국, 그다음 뭐 한국, 중국 이런 그 아시아 7개국에서 이제 3주 연속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달러 강세 흐름이 이렇게 지속됨에 따라서 그 위험 자산에 해당되는 그런 신흥국 증시 쪽에 그 자금 유출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아시아 국가 쪽에서 그동안 상승률이 높았었던 한국이나 아니면 인도, 대만 이런 쪽으로 또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런 쪽으로의 그 하락률이 다른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필리핀보다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좀 많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도가 좀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7개국 아시아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점차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 한국에서만 국한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그 미치는 영향이다. 전체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 그 다음에 뭐 그런 엔저, 그러면서 그 통화 정책에 따른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코스피, 글로벌 전체적인 걸 봤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 뭐 기관이나 그리고 외국인의 지금 투자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지난주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 1.08%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 외국인의 거의 순매수하고 코스피의 그 차트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거의 동일하게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 9월서부터 하방 경직성을 좀 약간 나타내는 걸 보이는 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기관의 이제 순매수는 바닥에서 조금 이제 턴 어라운드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는 하겠지만은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추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2014년도 그 누적 순매수를 보면은 7조 1926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5조 7774억 원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9조까지 이렇게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이어졌었는데 벌써 한 1조 가까이 팔려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뭐 이렇게 급격한 자금 이탈은 예상되진 않지만 뭐 기관의 그런 그 매수로 큰 조정보다는 계단식 하락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전이 하락한 섹터가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큰 순환매식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런 예상이 되어지는 만큼 상승하는 섹터를 현재는 상승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도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도주의 그런 성격이 없기 때문에 그 하락 상승을 반복하는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상승하는 섹터를 찾기보다는 전날에 많이 하락하거나 전전날에 많이 하락했던 섹터를 찾아가지고 되돌린 그런 반등 그런 매매 전략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 요걸로 정리해드리고요. 너무 그런 외국인의 자금 이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종우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관심주였던 참 좋은 레저가 매수가 부근에 머물고 있어서 오늘 역시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관심주였던 SBS 콘텐츠 허브는 어제 고가 기준으로 17,000원을 찍고 무려 6.6%의 수익률을 기록하셨는데요. 따라서 전체 승률 25승 26무 11패가 되셨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부터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시장이 어제까지 참 골치 아프다, 그죠? 뽑아내는 시장 자체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횡보성이라든지 아니면 갭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시장을 밀어버리는 원회의장이 계속적으로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오버나잇을 종가에 시도하지 않았다면 수익이 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고 그만큼 지금은 장기적인 시세보다는 단기적인 시세에 집중하는 게 바로 기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관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 자체를 조금 더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횡보라는 종목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기관의 물량이 조금만 들어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BS 컨텐츠 허브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BS 컨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도요, 꾸준히 물량 자체를 모아갔던 과정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한테 물량 모아갔냐면, 여기에 물량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하단에. 자, 외국인의 물량이 상단에 다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물량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자, 기간의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 크게 빠졌죠? 크게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이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 연출됐다는 거죠. 자, 10개 중에 8개 외국인이 사놨어요. 그러면 기관이 조금만 적극적인 매수세만 보이더라도 주가는 쉽게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주가 자체를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고가 권역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천 가격이었던 매수가 시초가였죠. 15,950원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었다. 지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현재 이 구간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광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뭐 나스미디어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광고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컨텐츠 미디어에 대한 부분, 광고에 대한 부분은 꾸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3분기 그리고 이어서 4분기까지도 뭐 별 이렇게 비수기 성격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수익 나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이 참 좋은 레저 AS 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에 만원대는 깼지만 아직까지 뭐 우리가 변동폭 안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크게 변동성 자체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고요. 사실상 이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적인 행보권역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 어떻게 뭐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사실. 맞죠?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 자체가 나타나야 되지만 저는 그런 방향성을 급하게 나타내는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본 모태식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행보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번 주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매수가 근처에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른다는 게 저의 취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내드렸습니다. 자, 참전해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실적 개선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행에 대한 부분 10월 달에 10월 3일부터 또다시 연휴입니다. 자, 그러면 10월 9일은요 한글날이죠. 그러면 그 주에는
징검다리 휴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해외여행객에 대한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예전에는 동남아까지 아니면 일본까지 중국까지 이런 범위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면 그게 아니고 지금은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몰디브 이런 쪽으로 좀 더 길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럽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 18시간 정도 걸리죠. 충분히 장거리 여행에는 이 참 좋은 레저가 점유율 1등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 참 좋은 레저의 주가는 아직까지도 저렴하다. 그리고 차트상의 맥점 자체를 시초가였기 때문에 잡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무조건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가 추이 크게 한번 보시면요. 제가 그렇게 조금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고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쉽게 파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 행보권력을 지니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죠, 항상? 갑자기 이렇게 크게 올라가죠. 항상 우리가 이 행보권력을 견디지 못해서 크게 수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 지나고 나면, 저 종목 이상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종목인데. 이렇게 또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바에는 좀 더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권역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이상로 멘토가 항상 5% 이상은 내더라.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보유를 해서 꼭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레저 홀딩 하십시오. 좋은 성적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레저와 SBS 콘텐츠 허브까지 AS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종목은 조금 작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많이 살 수는 없는 종목입니다. 그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신용 물량도 조금 잡혀있는 종목군입니다. 그거는 개인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 종목을 보십시오. 자, 하지만 이런 개별주를 가지고 왔던 거는 현재 대형주가 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런 분위기상에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와토스 코리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와토스 코리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는 분 많이 없으실 거예요. 뭐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면요. 우리가 거기 화장실에 가면 그 변기가 있습니다. 맞죠? 그 변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하지만 왜 이 종목군이 조금 곽강을 받을 수 있고 주가상의 모습을 보더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죠. 하단권역에서 크게 오르는 모습 한 번 더 눌리고 다시 한번 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건설경기 업황의 긍정적인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와토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첫 번째 그림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집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공사 종류별로 보시면 자, 토목과 건축이 있는데요. 건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거라는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주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자, 요즘에 한 집에 화장실이 1개 있는 집도 있겠지만 자, 아파트 같은 곳에는 2개, 3개씩 있죠. 자, 그렇게 따질 때 그런 인구당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가구 수당 벌써 2개, 3개가 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회사 자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와토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점은 자, 건축에 대해서 착공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자, 실질적으로 주거 인구 자체가 들어왔을 때, 입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치 자체를 보고,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를 하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두 번째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동사에 대한 가동률입니다. 자, 숫자가 잘 안 보이실 건데요. 화면 앞으로 조금 다가오세요. 화면 앞으로 다가오시고. 자, 제가 한 개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양변기 위에 보면 투피스용 보면 가동률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이 가동률이에요. 100% 넘으면 계속적으로 초과 가동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125%. 자, 그 다음 게 125%.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자, 플랜지류가 부속품, 소모품입니다. 333%입니다. 가동률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제 가동 시간보다도 지금 초과를 해서 꾸준히 생산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쁜 이유가 왜 바쁠까요? 그만큼 건설품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 지어놓고 지금 입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변기 회사들이 크게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매력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규 주택의 공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가? 아닌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죠. 그건 첫 번째 매력 포인트. 자, 두 번째는 가구당 위생 도기에 대한 수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절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안에 되는 소모품 자체를 빨리 교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 회사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봉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월봉 한번 보시면 앞서서 상장이 될 때 2005년도 13,820원대를 딱 찍고 난 다음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맞죠? 꾸준히 박수권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하게 이제 또 박수권 자체, 바로 하단권요, 이 9,200원대를 지지를 받고 이렇게 치고 또 가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일봉사로 넘어서 보시면요. 자, 9,200원, 9,400원. 어때요? 지지 권역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줄었다. 맞죠? 거래량이 줄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더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에 놓여 있다. 아, 거래량에 대한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하지만 하단 권역 자체는 9,200원에 정해져 있구나.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가로 9,200원 대응하시면 됩니다. 맞죠? 하지만 저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9,200원이 되면 지금 자리에서 마이너스 8%가 되는 거죠. 그렇게는 잡아드리지는 못하고, 자, 손절가는 9,600원 잡겠습니다. 손절가는 9,600원. 그리고 매수가는 똑같습니다.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요, 플러스 5%. 그러면 1,700원, 1,650원 정도 되겠죠. 고기를 목표가로 가지고, 자, 5%가 적지 않습니다. 5% 먹기도 힘듭니다. 맞죠? 자, 와토스 코리아 충분히 3분기 실적에 의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종목 오늘 와토스 코리아 매수가, 시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와토스 코리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9월 30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제이비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 선물 지수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수의 경우가 어제 경우 약 1000계약 정도의 좀 개인에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되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박관에서 258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이라든지 기관의 경우 이제 수급에 대해서는 좀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선물 시장에서는 좀 개인들의 매도세가 워낙에 좀 거센 흐름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에서는 좀 개인들의 수급 여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일단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어제 조금 아무래도 그 기관의 좀 매도세에 의한 좀 충격이 좀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습 좀 수급의 흐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그 외국인들의 그 달러 강세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좀 완만한 흐름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앞으로도 좀 거칠어질 것이냐 아니면 좀 여기서 조금 좀 더 이제 둔화가 될 것이냐 여부를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코스피 지수의 경우 현재 좀 약박권에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2023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 2020선에서 2060선 이런 박스권 안에 좀 그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이라든지 기관 모두 다 좀 양쪽의 수급의 흐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현재는 이제 강박권에서 시작되는 모습인데 571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의 경우 어제 좀 급락에 따른 일단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강화되었는데 오늘 다시 조금 어떤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좀 짧게 본다면 565선에서 한 570선에 이런 좀 좁은 박스권 형태를 그려 나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율 경우에는 한 1050선에서 좀 약간 이제 위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달러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의 좀 매도가 아무래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가 좀 가파르게 좀 이어지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좀 저항 구간대가 있는 만큼 조금 이제 완만한 흐름을 보여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36% 하락한 16,252.72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어제에 이어서 1.58% 반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 가깝게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포스코는 0.63%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1.69%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SK텔레콤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1%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와는 반대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LG화학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1.72%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 오늘 호재가 있나 봅니다. 2.28%나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정말 무서운 기세죠. 4.77%나 상승하며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GS 홈쇼핑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근원 의원님께서 현재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낙폭과대에 의한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서 조금 섰고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기준은 의료정밀, 운수장비, 통신, 섬유의복, 그리고 화학, 건설, 철강, 음식료, 의약품 이런 이 업종들이 좀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의료정밀 쪽은 K시텍이 4.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운수장비 쪽은 자동차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빠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유성기업 그리고 현대차, 현대위아, 서현, DIC, 체시스, 부산주공 그리고 태양금속, 모토닉, 평화산업, 동국실업, 대유에이트, 기아차, SL, 한일이와 세종공업,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다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이 흐름을 다시금 타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은 3사 모두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LGU 플러스가 1.6% 정도 상승하면서 가장 먼저 좀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선물복도 최근에 좀 중국 이슈 뭐 이런 것도 좀 겹치면서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대연이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LG 패션이었던 LF, 그리고 한섬, FNF, 베이지커스, 방림, 아비스타, SG 충남방적, 전방, 성안, 동일방직, 신원, 태평양물산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건설도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범양건영이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호개발, 3호, 삼부토건, 동부건설, 그리고 지능기업, 한신공영, 그리고 현대산업, 현대건설, 삼한가유, 대림산업, 금호산업, 대우건설, 태영건설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화학인데, 화학업종은 최근에 굉장히 좀 낙폭이 컸죠. 오늘 현대페인트가 3% 넘는 수준의 상승폭, 그리고 그 뒤를 한국화장품제조, 아모레퍼시픽, 동원시스템즈, 그리고 진양화학, 삼화페인트, 에이블CNC, 그리고 도레이케미칼, 일진다이아, 현대이피, 한농화성, SH에너지화학 이런 종목들이 좀 뒤를 이어서 좀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계도 오늘은 좀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나라 KI, 그리고 청우컴넷, NK, 대동공업, 현대엘리베이터, 심팩,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좀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형주 쪽 흐름을 좀 살펴보죠. 오늘은 디지털 콘텐츠가 역시나 제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일단 게임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오늘도 게임주도 움직임 좋네요. 조이맥스, 그리고 드래곤플라이가 급등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디지털 조선, 컴투스 M게임, YD 온라인, 액토즈소프트, 게임빌, 위메이드, 한빛소프트, 옴니텔, KT뮤직 같은 종목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결국에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좀 강하다라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비아, 그리고 다음 이상네트워크스, KTH, IDN, 다나와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IT 소프트웨어 쪽은 조이맥스, 드래곤플라이와 같은 게임주들이 대거 상위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네트워크스, 갤럭시아컴퓨터, 코니클로리, 그리고 포인트아이, 아로마소프트, 이글루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이 좀 뒤를 따라서 플러스권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수급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약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네요. 네, 현재 이제 외국인이 한 103억 원가량 정도의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에서 좀 장초반 매도세를 보였지만은 일단 지금 매수세로 좀 전환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 20억 원가량 좀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세가 나온다는 점도 오늘 좀 장중에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지금 이제 외국인이 어제와 다르게 좀 매수를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38억 원가량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 33억 원가량의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의 경우는 오늘 기관 쪽에서 좀 상당수의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일단 745억 원가량의 좀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 한 731억 원 정도의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업종별로 본다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글쎄요, 좀 대부분의 업종에 좀 매도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양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외국인이 59억 원 정도의, 그리고 기관이 7억 원 정도의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철강이라든지 기계 쪽에도 좀 상당히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 철강 금속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현재 좀 6억 원 정도의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각각 1억 원, 2억 원 정도의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업종의 경우는 현재 좀 외국인이 1억 원 정도의 좀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 그 금융업종 경우도 오늘도 글쎄 어제와 다르게 오늘 좀 양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데, 금융업종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억 원, 4억 원 정도의 현재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정도의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음식료 담배 업종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1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 출판 매체 복장제 화학 제약, 어제는 좀 외국인들 좀 매도세를 보였는데, 출판 매체는 매체 복제의 경우는 외국인이 2억 원, 그리고 화학업종은 1억 원 정도, 그리고 제약업종은 외국인이 7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종의 경우도 상당히 좀 예전에는 수급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오늘 경우는 이제 제조업종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억 원, 그리고 1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 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원 상승하면서 1,055원 80전으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외환시장 동향 지금 현재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2원이 상승한 1,055원 8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57원 20전까지 추가 상승했습니다만 58원을 앞두고 하락세로 상승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56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새벽 뉴욕 여교외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이 상승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횡보세를 보이는 가운데 달러 원만이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이는 지난주 해외 위험 통화들의 약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제한적인 약세만을 보인 이후 원화 약세가 뒤늦게 추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홍콩에서 시위가 격화된 것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뚜렷한 위험 회피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고요. 어제 아시아장이 마감된 이후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 보이는데요.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최근 달러 강세에 대한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제한될 수 있다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1.5%에 그치면서 전월에 비해서 0.1%가 하락했고요. 지난 5월 1.7%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달러 강세와 함께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만큼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시점은 시장이 예상하는 시점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와 강세의 둔화는 오늘 서울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러원의 오늘 1차 저항선은 1,055원 60전이고요. 2차 저항선은 1,058원인데요. 2차 저항선은 기술적으로도 저항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수준인 만큼 큰 폭의 상승세가 오늘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50원 대 중반대를 중심으로 횡보하면서 해외 통화들의 동향에 따라서 상승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 내고의 경우는 어제는 달러와의 상승 추세가 강화되면서 지난주보다는 규모가 작아졌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상황을 주시하면서 고점 매도의 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상품 통화들은 달러와 대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달러 원액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습니다만 달러엔은 상승 추세가 둔화되는 움직임이어서 달러 원액의 상방 경직성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경우 원화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 통화들이 달러와 대비 반등하고 있는 점은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달러 원액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유로존의 9월 인플레이션 예비치가 전월 대비 하락할 경우 이는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유럽계 통화들의 약세와 함께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현대차입니다. 임금 협상 잠정 합의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NC소프트는 3분기 실적 우려감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코리아나는 중국에서 공장을 신축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노사 간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이 법적인 소송 결과에 따르긴 하되 이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전체와 국가 경제 측면을 고려해서 굉장히 좀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일단 임금 협상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좀 노사 간의 합의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업종의 가장 큰 이슈죠. 이 노사 간의 어떤 임금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 파업이나 노사 간의 문제 갈등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가끔씩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오늘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는 시기, 이런 소식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여기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3월 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에 대한 시점,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에 대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계속 리스크로 제시됐던 노사 간의 갈등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해소, 이 부분이 가장 주가 상승에 대한 원동력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 현대차 노사가 이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서 합의한 것, 이것도 과거보다 좀 진전된, 한 발짝 더 나간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발전 전략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냉방 관련한 대규모 설비 투자, 품질 향상을 위한 분기별 노사 공동 품질 세미나 실시, 그리고 친환경차 노사 공동 연구회 활동에 대한 강화, 내수시장 판매 활동을 위한 이 노사 공동 홍보 활동 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노사 간의 어떤 이 노력을, 양측의 노력을 굉장히 좀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이 현대차의 주가를 올려놓는 계기, 거기다가 또 좀 많이 빠졌었죠. 단기간에 너무 빠진 부분도 결국에는 좀 기술적인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인데 3분기 또 실적 우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네요. 이 3분기에서 증권 상군대에서 3분기 NC소프트의 매출액이 추정을 했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 하향, 이 부분을 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연초에 한 3,600억 정도 잡았는데, 최근에 이 3,600억 수준에서 좀 많이 다운시키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소폭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대치 하향,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온라인 게임하고 이 모바일 게임주들의 어떤 비교, 이런 부분이죠. 최근에 모바일 게임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온라인 게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시장 자체가 좀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체적으로 이 NC소프트에 대해서는 패키지 판매량 감소, 그리고 이 와일드스타랑 중국 길드워투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 해외 로열티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던 모습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주가가 바닥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있어 봐야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13만 원을 깰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중요한 게 이제 13만 원서부터 15만 원대까지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단기간에 좀 모멘텀이 없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온라인 게임하고 이 모바일 게임 간의 어떤 경쟁력 차이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코리아나는 이 중국 공장 신축 소식 때문에 오늘 또 강세가 나오는데, 중국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코리아나가 코리아나뿐만 아니라 화장품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중국 이슈인데, 코리아나가 계열사인 중국의 천진법인 코리아나 화장품 천진유황공사인데, 이 중국 천진법인은 공장 신축을 위해서 약 62억 6천만 원을 출자를 하기로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한 8% 좀 넘는 수준에 해당되는데, 결국엔 중국에 대한 공략을 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그리고 또 공장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부분인데,
개파는 왜 늘리겠습니까? 많이 팔리기 때문에 늘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중요한 게 이제 직전 고점이 4,190원인데 지금 주가 수준이 거의 4,000원 정도 육박했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이 실리면 이 직전 고점이었던 4,190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치고 갔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4,190원 부근에서 조정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은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 판매,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매나 매출이 얼마만큼 3분기에 증가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요우커 증가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컴투스는 신규 게임 출시 본격화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는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전망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새 강세 업종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는 이제 중국인 좀 방문객 그 증가 기대감을 해서 오늘 좀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는 이런 그 기대감을 해서 꾸준하게 좀 주가가 강세를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중국 방문객 증가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글쎄요 좀 크게 이제 작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탓에 사실 소폭 이제 조정이 나올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 진입은 조금 더 이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방문객이 이제 10월 초부터 이제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 한 16만 명 정도 이상은 좀 방문을 할 것이라 좀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모레퍼시픽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좀 화장품 업종들이 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또 차익실현 매물이라는 그런 부담감도 좀 작용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일단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일단 보유를 하실 분들이라면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제 비중 축소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뭐 5월에 이제 노동자 연휴에도 그래도 51만 명 정도가량 이제 한국을 좀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본다면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그 관광객이 앞으로도 더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아모레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거의 다 중국인들에게 좀 가장 인기가 있는 브랜드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제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폭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실 구간이시고, 다른 이제 남은 물량으로는 사실 이제 그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5일선에 좀 대응을 하시면서 좀 보유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가 일단 신작 게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인해서 현재는 이제 6%대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요. 신규 뭐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뭐 소울시커라든지 쿵푸패 좀 여러 가지 좀 게임 출시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 정도에는 한 6개 정도의 좀 게임 출시를 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일단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컴투스가 이제 게임을 출시를 하면은 국내에서만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외 쪽에서도 좀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해외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컴투스의 경우 사실 저도 이제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좀 쉽게 좀 예측을 하지 못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 좀 5일선에 지지받는 여부에 한해서 좀 보유를 하시라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 이제 기간을 좀 넓게 이제 중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분들은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보유를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투스의 경우가 조금 워낙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온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신작 게임에 대한 좀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이평선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가 현재 좀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에 사상 최대의 좀 영업이익을 좀 나타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보통 이제 바이오 업체들의 경우는 좀 중간 배당을 거의 다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구 개발비도 많이 들고 투자도 워낙에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 배당을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이제 메디톡스의 경우 이번에 좀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 이런 소식까지 함께 나오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좀 워낙에 좀 자극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메디톡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아무래도 보톡스라는 그런 미용 제품에 상당히 좀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미용 시장이 지금도 워낙 좀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미적인 부분에 좀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다면은 좀 매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미국 시장에도 좀 진출을 어느 정도 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좀 진출을 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도 어느 정도 좀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메디톡스의 경우 상당히 좀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간 이제 안정적인 좀 매출처는 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가에 대한 좀 기대감은 좀 당분간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SM은 소녀시대의 제시카 퇴출설 영향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통신은 흑자전환 성공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일단 투자자 심리들은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물량을 좀 기관들이 좀 받치면서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중요한 게 이제 80만 원대를 좀 하향 이탈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 70만 원 중반대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회는 일단 70만 원 언더가 한번 줬었죠. 9월 12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69만 8천 원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과연 80만 원이 지지선이 됐느냐 아니면 저항선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80만 원을 기점으로 지지선이 되느냐 저항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판단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라인과 관련해서는 다시 좀 시기가 미뤄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좀 모멘텀이 나와서 주가를 들어 올리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좀 변모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소녀시대 제시카의 퇴출설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SNS 웨이보에 다가오는 공식 스케줄을 기대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당치 않은 이유로 통보를 받았다. 멤버가 아니라 통보를 받았다라는 글이 게재됐고요. 그리고 이 제시카를 제외한 소녀시대 멤버 8명만 또 중국 팬미팅에 참석해 이제 인천공항 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직 SM 측의 공식 반응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 심리가 좀 작용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좀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더 밀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48,000원 가격대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 종목은 현대통신인데 흑자전환 성공 전망 때문에 또 오늘 강세가 나오고 있네요. 2분기에 현대통신이 매출액 230억, 영업이익 25억을 기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매출액은 127%, 영업이익은 흑자전환 이 두 가지 스토리인데 2분기 말 기준으로 1,600억 정도 규모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 증가, 수익성 개선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스토리인데 주가는 일단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에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실적이 흑자전환 한 부분이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시급한 건 이제 계속 5,000원대 그리고 4,000원 초반대 가격에서 박스권이거든요. 여기를 뚫어야죠. 6자를 그리면 현대통신의 주가는 다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00원대, 400원대 이 가격대에 대한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만약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짧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은 밑에서 굉장히 사지 않는 이상은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좀 적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세계 인터입니다. 3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알리바바 수혜주로 꼽히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진로 발효는 소주 성수기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 3분기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좀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현재 좀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3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좀 실적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좀 여러 가지 좀 브랜드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런 해외 브랜드도 함께 좀 보유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실적이 좀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매출 그 백화점도 워낙에 좀 매출 점포를 워낙에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신세계 그룹이라는 이런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조금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거의 다 좀 실적 위주로 흘러가는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적 개선이 좀 그 집중이 되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 위주로 좀 개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낙에 좀 그 이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워낙에 좀 경쟁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앞으로도 좀 안정적인 매출이라든지 이익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드래곤플라이가 알리바바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뭐 한국 시장에 좀 진출할 것이라는 이런 좀 예상이 나왔을 뿐이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좀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알리바바가 현재 이제 미국 시장에 좀 그 상장을 하긴 했지만은 글쎄요 기대보다는 좀 저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리바바의 좀 수혜주다라고 해가지고 좀 섣불리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은 약간의 좀 리스크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고 워낙에 좀 단기간에 좀 급등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갑작스럽게 좀 급락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진로바로입니다. 진로바로가 소주 성수기 기대감을 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인데 일단 강보합권에서는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소주 시장이 워낙에 좀 하반기에 좀 성수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3, 4분기 좀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그 진로바로 같은 경우 또 고배당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 보면은 이제 실적 개선이라든지 고배당주에 대해서도 워낙에 좀 관심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배당 매력을 가진 것만 해도 앞으로도 좀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힘이 받쳐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 경우는 워낙에 좀 크게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약간의 좀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실적 우량 중소형주 차익 실현 및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로 중동과 유럽 등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3분기 어닝 시즌 유망업종에 관심 가져보자. 유틸리티, 화장품, 의류업종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연기금 수급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강달러 부담에 국내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홍콩 민주화 시위로 중동과 유럽 등 정치적 리스크들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현재 그 대외적인 여건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홍콩에서 좀 민주화 시위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고요. 여기에 그 중동과 유럽 등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한마디로 해서 시장이 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좀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은 어떻게 봤을 땐 시장이 좀 누르고자 하는 그런 좀 핑계를 좀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있고요. 우선 지금 가장 최근에 그 중요한 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어제 이제 미국의 그 8월 그 소비 지표가 좀 발표가 됐었는데, 바로 소비 지출이 지금 증가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좀 조기 금리 인상론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악재로 좀 작용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표가 지금 호주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은 이제 내년 그 여름 이후가 좋다라는 그런 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좀 시장의 좀 우려감은 다소 이제 점진적으로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 다음 주 삼성전자 그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시장이 좀 눈치 보기 장세를 당분간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장은 뭐 호재보다는 지금 악재가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 구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수가 좀 선조정 받는 그런 좀 영향도 있었고요. 여전히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매도 공세를 피고 있지만 기관의 좀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코스닥 지금 선물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기관이 좀 꾸준한 지금 오늘 오전장부터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분기말 지금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그런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에 좀 반등 국면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장 역전으로 본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가 좀 지난데요. 또 하락을 또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결과적으로 지금 낙폭을 키운 종목들은 계속 낙폭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조선업황 지금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실적이 크게 좋지 못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겨우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낙폭을 이어가고 있고, 화학업황 역시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섞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이던스상 보면 화학, 조선 쪽이 또다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가는 종목들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0포인트 또 부근에서 저점 테스트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전일 많이 빠졌는데 바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2포인트 가까이 좀 반등이 또 나오고 있고, 그 반등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쪽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 이대로 낙폭을 하면서 추세 전환을 할 것이냐, 코스닥 빠진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느냐, 요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요,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많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가지는 흔들릴수록 그 잎하고 무성한 잎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무성한 잎은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가지는 결과적으로 외인들하고 기관들의 어떤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크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3주체를 보자면 개인, 기관, 외국인이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거래대금이 풍부해야 됩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흔들면 흔들수록 개인들은 흔들리게끔 되어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결국은 중소형주가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일 또 급락을 만들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려를 주는 거예요. 우려를 주면서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통해서 강의를 하는 신문 강좌에서도 신문 어디를 살펴봐도 시장의 하락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장을 이상하게 근거도 없는 하락론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의견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를 때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는 근거가 있고 떨어져야 되는 이때는 떨어져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근거도 없이 떨어진다, 근거도 없이 올라간다는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신문을 어딜 살펴봐도 지금 하락에 대한 근거 요인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전일 47,000 살짝 회복해놨다가 지금 건전한 조정이 딱 들어왔어요. 그죠? 소폭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구간, 지지를 받는 구간이라는 점, 좀 명확히 하시면서 불안해 하실 이유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일 좀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음원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상승한 이후에 지금 조정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GCF 관련주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에코에너지, 한솔홈데코 이걸 말씀드렸는데 자, 이 GCF 관련주들은 오히려 이번 주에 좋았습니다. 그죠?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고 해서 그 부분이 오히려 이번 주 특히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 전일 오히려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차트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명한 근거들을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철강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포스코가 전일 급락이 좀 했었는데 오늘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제철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지금 삼성은 다시 삼성전자 즉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오늘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전자 쪽의 대형주들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죠.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즉, 운수 장비 쪽으로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요번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요번에 그 토지, 즉, 한국전력의 토지 매입으로 인해서, 10조 5천억이라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10조 5천억 때문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빠진 걸 감안하면 11조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죠? 시총 11조가 다 달아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들한테는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그 어떤 메리트가 생긴 겁니다. 10조 5천억을 썼는데 시가총액이 11조가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10조 5천억 써갖고 11조를 빠진 상황에서 싸게 사서 11조를 다시 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1조만큼 회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조 5천억 써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죠? 그게 리스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좀 살펴보자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중산층 소비 확대로 해서 영유아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점 참고를 해보시고, 결국은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도 지금 소폭 건전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샤오미폰 관련주죠. 이노칩 이거 계속 좀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 방산주가 전일도 좀 뜨고 오늘도 좀 뜨고 있네요. 자, 이 방위산업 관련해서 왜 뜨고 있느냐, 왜 좀 올라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스페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있어요. 사실 무인 항공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퍼스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코, 퍼스텍, 빅텍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무인 항공기 지금 북한의 무인 항공기들이 정찰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방산에 관련해서 조금 뜰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북한의 뭐 군사
군사 쿠데타설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떤 이런 단기적인 상승 요인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요, 자, 간다 확 간다 시장이에요. 간다 확 간다인데, 자,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바로 통신 장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일 오이솔루션이 굉장히 좀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 오이솔루션이 보면 이제 23,000원대 위를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뭐 오늘 소폭 건전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다시 추세상으로 밀리는 그림이 아니라 전 고점대 영역에서의 매물 소화대를 어느 정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 점 때문에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시장은 지금 통신 장비를 앞으로 향후 성장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통신 장비가 바로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한 바로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죠. 사물 인터넷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 장비가 먼저 재정비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IP,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건데 저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IPv4에서 IPv6로서의 전환, 요게 필요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기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주변의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앞에 있는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선풍기,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 그리고 안경 이런 것들이 모두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기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물 인터넷의 개념인데요. 이 연결에 대해서 바로 즉 우리가 좀 편리한 생활을 구현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편리함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여러분들 즉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지금의 IPv4 라인으로는 이 사물 인터넷 기기의 연결수, 인터넷 연결 기기가 많아질수록 구현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IPv6 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 지금 IPv6 라인으로 다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 IPv4에서 IPv6 라인의 전환 한 번쯤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트워킹 구축이에요. 그 다음에 장비 관련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이솔루션이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트랜시버, 광 트랜시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통신 장비에서 꼭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바로 음성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전기를 음성 신호로 바꿔주는 이런 트랜시버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필터링 역할까지 해주는 것이 스마트 트랜시버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이솔루션에 지금 강한 상승을 가져온 것이고, 그 다음에 S넷은 지금 또 건전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IPv4에서 IPv6 라인으로 바꾸는, 전환했는 가장 큰 지금 이미 연역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역시 마찬가지죠. 다산 네트워크스도 역시 이 네트워킹 구축 산업을 하고 있는 쪽이고 실적이 굉장히 많이 크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들고 있는 과정에서 언제든 비정상적, 비합리적 구간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나중 지나놓고 보면 흔들기 구간인데요. 그런 흔들기였다는 것이 제일 제가 좀 크게 말씀드린 게 이 소리바다라는 종목을 통해서입니다. 자, 소리바다 제가 여러분들 가족분들에게 추천드리고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한 9개월 가까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로엔하고 KT뮤직은 신고가를 만들어가면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이 소리바다, 차라리 그때는 로엔하고 KT뮤직을 잡아드렸을 걸, 그게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소리바다가 더 강한, 프로테이지상으로 보면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죠. 이유는 바로, 소리바다가 그만큼, 즉, 실적적인 측면, 바로 영화 변호인이죠. 그죠? 윌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음원 관련, 가격 상승,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강하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밀크라는 새로운 어떤 음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됐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들은, 지나놓고 나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간다 확 간다의 통신 장비는 아직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나간 게 아니면 지금쯤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는 언제나 매수의 관점으로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단타를 즐기시는 것 같은데 S넷도 조금 올라오면 팔아버리고 또 떨어지면 사고 그리고 좋죠, 그죠? 그러니까 좋죠,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확 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 물량을 다 뺏겨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은 여전히 상승 가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의 상승에도 제한적 요인이 있다는 거 분명히 참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군이었습니다.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입니다. 현재 2021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71포인트에서 거래 중이네요.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